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는 최영섭 선생의 생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김재관 선생의 생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김재관 선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가기 원하시는 분은 홍하상 작가가 쓴 민헨에서 시작된 대한민국의 기적, 한국 산업화의 설계자 김재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선생은 독일 유학 후 유치과학자 1호로 한국에 들어와 한국의 산업화를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데에 크게 기여했던 인물입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는 그가 유학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기까지의 여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김재관 선생은 경기도 화성에서 5남매의 마디로 태어났습니다. 호적상으로는 1933년생인데 실제로는 1928년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곧바로 대학 진학 이후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1950년 서울대 기계공업과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이해 6월 한국전쟁이 발발했고 김재관은 부산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미군 부대 통역원으로 선발되었고 전공을 살려 기계와 관련된 내용을 통역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는 다양한 중화기를 접할 수 있었고 미군 중화기는 모두 특수강으로 제작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경험은 그의 생애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는 이때부터 한국도 일반 철강이 아니라 특수강을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고 이를 실현하는 데에 자신의 삶을 쏟아붓게 됩니다. 1953년 휴전이 되자 그는 서울로 돌아와 학업을 이어가면서 서독 유학 장학생 시험을 준비합니다. 당시 세계에서 과학기술이 가장 발달한 국가였던 서독에 가서 금속공학을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1956년 봄 대학을 졸업한 그는 문교부의 서독 정부 초청 장학생 선발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합니다. 같은 시기에 산업은행 입사 시험에도 합격한 그는 산업은행에서 몇 개월간 근무한 뒤 서독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입학한 학교는 민헨 공대였습니다. 민헨 공대는 1868년 설립되어 지금까지 10여 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명문 대학입니다. 그는 이 학교에서 5년 동안 기계공학, 철강학, 금속학, 자동차공학 분야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1년은 쾰른 대학에서 공업 경영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또한 서독 이공계는 1년에 현장 실습을 해야 학위를 받을 수 있었기에 독일 유수의 철강 공장에서 현장 실습을 하며 제철에 관한 감각을 익혀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1961년 말 민헨 공대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당시에는 해외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가 드물었고 그의 학위 취득은 조선, 동아, 경향 등 주요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 자료는 당시 조선일보에 보도된 기사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듬해 김재관 박사는 서독의 데마크 철강이라는 기업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서독 철강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이었던 데마크 철강은 이미 한국과 인연을 맺고 있었습니다.
대한중공업의 공사를 맡아 1956년 완공한 바 있었던 것입니다. 김재관 박사는 이 기업에 근무하면서 철강 및 특수강 생산 기술, 제철소 건설 노하우 등 철강 산업과 관련된 최첨단 지식을 습득하고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 철강공업 육성 방안을 고민하게 됩니다. 한국 정부가 그에게 요청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는 대학 시절부터 한국 철강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꿈을 품어왔는데 유학 생활로 학문적 역량이 쌓인 데에다 덴마크 철강 근무를 통해 실무 경험도 갖추게 되자 철강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김 박사는 1964년 1월 자신이 영문으로 작성한 한국의 철강공업 육성 방안이라는 제안서를 한국의 장기영 경제부총리에게 보냅니다. 그러나 장 부총리는 그의 계획안에 주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게서 별다른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에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해 12월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개발에 필요한 차관을 얻으려 서독을 찾은 것입니다. 박 대통령과 미넨 대학 유학생들이 만나는 조찬 모임이 이루어졌고 김재관 박사는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에게 자신의 계획안을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당시 한국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고 이 5개년 계획에는 종합제철 공장 건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계은행 등은 이 공장 건설이 경제성이나 기술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금을 지원해주지 않고 있어 거의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서독에서 유학한 뒤 독일의 대표적인 철강 기업에서 근무 중인 한 박사가 이러한 계획안을 직접 들고 왔으니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반가웠을 것 같습니다. 이 만남이 계기가 되어 김재관 박사는 이후 박 대통령의 신임을 받으며 중화공업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박 대통령의 서독 방문 다음 해인 1965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지원하에 키스트를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키스트 소장으로 임명된 최영섭 선생이 직접 인재 확보에 나서 해외에 있던 과학자들을 유치했습니다. 이때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18명의 유치 과학자 가운데 김재관 박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재관 박사는 최영섭 소장이 선발한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최영섭 소장을 통해 그를 불러들인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에게는 서독에서의 김 박사와의 만남이 무척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에게 한국으로의 귀국은 서독에서의 안락한 삶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덴마크 철강에서 그가 받던 보수는 키스트가 제시한 보수의 3배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으로 돌아가면 서독에 비해 크게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김재관 박사는 한국 철강 산업을 일으키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오래전부터 품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이 모든 것을 기꺼이 감수하기로 하고 11년의 독일 생활을 마감하고 1967년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김재관 선생의
대학 시절부터 서동 유학, 그리고 유치과학자로서 한국에 들어오기까지의 여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귀국 이후 그가 산업화 과정에서 기여한 부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